방금 전까지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요, 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는요, 시간의 흐름이나 순서 변화에 따라 데이터 값의 변화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선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연속 시간 간격 또는 시간 범위에 걸친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줄 때 이 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선 그래프 저희 예시가 여기 있고요. 그거를 이제 작성하기 위한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에 시본 포인트 플롯 메소드를 사용해서 선 그래프를 시각화할 겁니다. 이름이 포인트 플롯인 이유는요, 시각화를 할 때 y, x축이 있으면요, 각각의 점을 찍어서 각각의 항목에 x, y 점을 다 찍은 다음에 이걸 선으로 이은 거예요. 이게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있다고 해서 포인트 플롯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가 시본에 있는 포인트 플롯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코드입니다. import 시본 as SNS. 저는 시본이라는 걸 임포트 하지만 시본이라는 단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그 줄여서 SNS라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import 시본 as SNS라고 시본을 임포트 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그래프를 보여줄 때 그냥 그래프 원래 크기대로 보여줬어요. 기본 크기대로. 그래프를 그렇지만 가끔씩은 작게 하거나 그래프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자 하는, 좀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프 크기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 그래프 크기를 변경할 때 쓸 수 있는 게 매플럿리 파이플럿에 있는 figure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희는 매플럿리 파이플럿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figur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시본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매플럿리에 있는 파이플럿을 임포트해야 됩니다. 매플럿리에 있는 파이플럿 이거 다 그대로 쓰기 너무 길죠. 그래서 import myplot pyplot as plt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plt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데이터를 보여줄 때 뭔가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시본 라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행기 탑승객 데이터를 가지고 선 그래프를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이 비행기 탑승객 데이터는요, 1960년부터 1949년까지 매월 비행기 탑승객 수 정보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요, 본 수업 내용에 맞게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시본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시본에서 불러오기 할 때 쓰는 게 로드 데이터셋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데이터셋을 불러올 것인가를 변수 입력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는 비행기 데이터요. 그게 flight입니다. 그래서 sns.load dataset flight라는 이 입력값을 넣으면요, 비행기 탑승객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걸 저희는 df라고 받았어요. 다시 이 SNS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SS는요, C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C본.load dataset flight 라고 이렇게 넣어줘도 이거랑 똑같게 작동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먼저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어떤 시각화할 데이터를 불러왔죠. 그 다음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 크기를 설정할 때 쓰는 게 매플럿리
있는 파이플럿에 있는 figure라는 메소드예요. 이 메소드를 가지고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figure란 메소드 안에 fig size라는 변수에 가로 크기, 그 다음에 쉼표 세로 크기, 밑에 보니 예시같이 가로, 그 다음에 가로 크기, 뭐 16, 그 다음에 세로 크기 6, 이런 식으로 해서 피겨 사이즈 설정해 줘야 돼요. 저희가 이거 PLT, 이 부분을 저희가 임포트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PLT로 받아왔습니다. PLT 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겨 메소드 쓰겠다. 피겨. 그 다음에 설정할 거야. 뭐 그래프 크기를 설정할 거야. 그래서 fig size 변수는 그 다음에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래서 가로 16, 세로 16. 아마 이 여러분 배웠을 건데 이거 가로로 하는 건 투플로 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여주면요. 이 매플러리 라이브에서 이거를 가로로 설정을 하고요. 이걸 세로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가로 16, 그 다음에 세로 6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선 그래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실제 선 그래프를 시각화해야 돼요. 선 그래프를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게 C본에 있는 포인트 플롯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 안에요. X축 값이 무엇이고 Y축 값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각화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내 구간 설정할 때 설정하고 싶으면요. 캡 사이즈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시가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SNS. SNS는 C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SNS.포인트 플롯. 포인트 플롯을 그리겠다. 즉 선 그래프를 그리겠다. 여기서 X축은 이어 연도로 할 거고 Y축은 패센저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화할 때 쓰는 데이터는 DF야. 그 다음에 캡 사이즈는 0.2야. 즉 실내 구간 나타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X, Y축에서 Y는 패센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X축.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X축은 이어 연도가 나오겠죠. 뭐 1960년도부터 뭔가 연도가 점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패센저 수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점이 찍어지면서 그 점을 이어서 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 여기 캡 사이즈라는 변수를 제가 0.2라고 설정을 했죠. 즉 실내 구간 나타내라. 그냥 각각 점에 있는 실내 구간을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요. X, Y축에 대응되는 컬럼 이름을 설정해야 됩니다. Y 레이블은 연도, Y 레이블은 연도가 month라고 하고 X 레이블은 number of passenger라고 했어요. 가면 Y 레이블은 이게 month가 뜰 거고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X 레이블엔 number of passenger가 쓸 거고 Y 레이블은 month라는 게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실제 저희는 보면 X 레이블은 year라고 했어요. 가면 여기에 이거 대신 year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레이블의 month는요. 저희는 실제 패센저 보기 때문에 month 대신 패센저라고 해주면 좀 더 정확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선 그래프 다음으로요. 저희가 배울 게 히스토그램 그래프입니다. 히스토그램은요. 가로축은 가로축, 즉 X축은요. 구간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은요. 그 해당 구간의 각 구간별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빈도수, 몇 개가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요. 저희가 카운트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면요. X축의 항목들이 나오고요. Y축의 카운터 플롯 할 때요. 여기에 빈도가 나타냈어요.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히스토그램은요. 구간을 나타냅니다. 0에서 10구간, 10에서 20구간, 아니면 0에서 4까지
그 다음에 4 다음에 5에서 6까지 어떤 구간을 나타내고요. 카운터 플롯은 각각 개별 값의 빈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토그램을 시각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시본 히스토플롯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시본에 있는 히스토플롯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을 시각화하시면 돼요. 본 메소드에 들어가는 입력값으로는요, 데이터와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X축을 설정한 다음에는 모든 설정한 게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시각화할 때 쓸 게 타이타닉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타이타닉 데이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시본에 있는 히스토플롯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시본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시본, 그 다음에 시본이란 글이 너무 기니까 as SNS. 그래서 SNS라고 치면 언제나 시본을 나타낸다는 그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죠. 저희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get 타이타닉 데이터. 앞에 이 get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를 하면 타이타닉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는 df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줄 때 쓰는 게 히스토플롯입니다. 시본에 있기 때문에 시본을 나타내는 SNS. 이거죠. 위에 as SNS니까 SNS. 점. 그 다음에 히스토플롯이라는 메소드를 쓸 거기 때문에 점 히스토플롯. 여기에 데이터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했던 df다. 그래서 데이터는 df야. 그 다음에 이거를 항목을 나눌 건데 이거를 나이별로 항목을 나누길 원해. 그래서 x는 ag.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여으면요. 이 히스토플롯에서 알아서 구간을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아래 같이 나누어져요.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준 다음에 각각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일일이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y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0에서 4, 0살부터 4살까지 사람이 40명이라는 거 숫자를 세서 이렇게 40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4살부터 그 다음에 5살부터 9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살부터 9살까지가 8명이다 해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10살부터 뭐 4살까지 설정이 이렇게 되는 한 10명, 한 11명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다 각각 구간별로 빈도수를 설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줍니다. 여기서 age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뭔가 타이타닉에서 보면 티켓을 구입할 때 티켓비를 낼 거겠죠. 티켓 가격. 티켓 가격에 따라가 구간을 나누고 그 티켓 가격, 그 구간에 들어가는 해당 티켓 값을 지불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그때는 이 X 대신 타이타닉 데이터 아까 설명해 줄 때는 fair라는 게 있었어. fair. 이게 가격이라는 건데 이 가격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요. X는 fair다. 그러면 여기 티켓 가격별로 각각의 구간별로 나눈 다음에 각 구간의 사람 수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 히스토그램에서 트렌드 선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각각의 age의 구간이 변하면서 사람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구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게 KDE라는 변수예요. 이 KDE 변수 값을 true로 설명을 하면요. 트렌드 선이 보이고요. false라 하면 안 보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보면요. 예시가 있는데 이전에 KD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 KD 값의 기본 값은요. false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플롯에서 KD는 false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트렌드 선이 앞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KD는 true라고 설정을 하면요. 이 변수가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어떠한 값이 0살부터 80살이 있고 가운데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게 가운데에서부터 얼마큼 치우쳤는지 그러한 트렌드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트렌드선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요, KD 변수값을 true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요, false이기 때문에 변수값이 안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요, 막대 이 구간을 설정을 할 때 보면 구간을 저희가 이때까지는 설정 안 해줬어요. 그러면 임의로 히스트 플러스에서 알아서 임의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설정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정한 건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요, 각각의 이거를 빈이라고 해요. 빈이라는 게 통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요. 그러니까 각각의 통의 수를 저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빈즈라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 넓이를 설정하면 넓이에 따라 빈의 개수가 설정되겠죠. 그래서 넓이 설정할 때는요, 빈 width라는 변수예요. 참고로 이거 각각의 이걸 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빈이 한국말 통이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빈의 변수값이 저희는 밑에 예시가 8이라고 했는데, 그럼 통을 8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8개. 8개를 막 준비해요. 그 다음 어떤 값이 나오면요, 이 각각 첫 번째는 0에서 10, 그 다음에는 11부터 20, 이런 식으로 빈 값에 범위를 설정해 놓으면,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각의 빈에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나이는 50이네? 그러면 이 빈은 50인 사람 이 빈에 넣어야지 하고 이 빈에 넣고, 9살인 사람은 첫 번째 빈에 이렇게 통에 넣으면 되겠나 하면서 각각 통에 막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집어넣는 통이라고 해서 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의 개수를 정할 때는 bins라는 변수값을 쓰면 됩니다. 밑에 코드 설명해 드리면요, 가장 먼저 15를 임포트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시각할 때 타이타닉 데이터를 쓰니까 getTitanic 메소드를 통해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서 df라고 했습니다. 계속 겹치는 코드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계속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코드 설명해 줄 때 실제 직접 외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한테 뭔가 좀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코드 제가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df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서 df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히스토플롯 메소드에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df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은 age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빈의 개수는 8개로 할 거야. 8개로 하면요, 예를 들어 범위가 0부터 80이라고 하면요, 0에서 80을 8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간 넓이가 10이 되는 빈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KD는 true. KD는 앞에 트렌드선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KD true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선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면요, 막대 수를 지정하고 싶으면, 아니면 빈의 개수를 설정하고 싶으면 bins라는 변수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bin수값의 변수는요, 통의 개수였죠. 그거 말고 통의 넓이, 막대 넓이를 크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빈의 width입니다. 빈, 통, width, 넓이. 그래서 빈의 넓이를 설정한 데서 빈 width라는 변수값입니다. 이걸 설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빈 width를 얼마큼 하겠다고 값을 넣으시면 돼요. 코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요, 10원을 임포트한 다음에 타이타닉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고, 그거를 10원에 있는 히스토플롯에 넣기 때문에 sns.histoplot, 거기서 시각화할 데이터는 데이터고, 데이터는 df고, 그 다음에 x축은 구간은 age로 할 거야. 그런데 각각의 빈의 크기는 10개로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가장 큰 레인지가 0부터 80, 80이라고 하면요, 80을 10으로 나누어요. 그럼 통이 8개죠. 그럼 8개의 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KD true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이가 10인 빈이 8개가 생긴 다음에는요, 거기에 각각의 구간에 들어가는 빈도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요, KD true로 트렌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히스토그램을 함께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때는요, 각 히스토그램의 항목 정보를 표시한 컬럼 이름을 휴의 변수에 설정해 주면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휴를 배웠죠? 그 휴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저희 앞에 바로 전까지는 이 휴의 섹스라는 변수 없이 사용했어요. 그때는요, 각각의 나이 구간을요, 구간에 따른 빈도수를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휴 섹스라고 하면요, 각각의 나이 구간별로 거기에 남성과 여성의 빈을 따로 각각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이가 9살이다 가면 이게 0에서 10에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남성통, 여성통. 그래서 메일 빈, 피메일 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이면요, 메일 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면요, 피메일 빈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넣은 다음에 시각화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통을 만들 때 빈 위드는 앞에 설명드렸죠. 빈 위드는 통의 넓이. 그래서 0에서 10이라는 넓이로 각각 빈을 만든 거고요. 만약 빈 위드 아닌 통의 크기, 통의 숫자로 할 때는 빈즈라는 변수를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빈 위드랑 빈즈라는 변수는 동시에 쓸 수 없어요. 각각 한 개씩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D true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히스토그램에 이러한 트렌드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선이 필요 없으면 KD true를 KD false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안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안 적어줘도 되는 이유는 KD의 기본값이 false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트렌드 선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삼전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도는요, 변수 간의 관계를 데이터 점의 분포로 표현하여 관계에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게 삼전도입니다. 그리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데이터 점의 분포로 표현해가지고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 쓰는데 그러한 경우는 언젠가 하면요, 변수의 관계를 가지고요, 그 관계를 유추할 때도 이 삼전도를 씁니다. 만약에 이 삼전도에 점이 무작위로 막 분포되어 있으면요, 각각 x랑 y에 있는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거고 뭔가의 트렌드를 따라서 어딘가 밀집이 되어 있다. 뭐 어떤 y값이 밀집되어 있다. 어떤 x값이 밀집되어 있다. 아니면 뭔가 짝대기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으면요, 서로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전도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삼전도를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게요, C본에 있는 스캐터 플롯이에요. 스캐터,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고 점점점 분산되어 있는 플롯이다 해서 스캐터 플롯입니다. 이 C본에 있는 스캐터 플롯을 가지고요, 삼전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스캐터 플롯의 사용법은요, 이때까지 저희가 배웠던 C본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메소드랑 사용법이 매우 동일합니다. 그러면 동일하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밑에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삼전도 그래프 예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뭘 할 건가 하면요, C본에 있는 스캐터 플롯으로 그래프를 시각화하면서도 그래프 크기를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그래프 다르게 하는 거 배웠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이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C본에 있는 스캐터 플롯 써야 되니까 C본 import C본 as SNS로 C본을 임포트 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의 크기를 제가 좀 변경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쓰는 게 matplotlib에 있는 pyplot이라는 메소드죠. 그래서 matplotlib의 pyplot을 plt로 이렇게 임포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실제 저희는 그 전에 썼던
타이타닉 데이터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타이타닉 데이터 불러오던 거 생략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df는 get 타이타닉 데이터라는 그러한 메소드죠. 이 앞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그 메소드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래프 크기를 얼마큼 크게 보여줄 건지 설정하셔야 돼요. 그때 쓰는 게 PLT에 있는 피겨 메소드죠. PLT 피겨에 사이즈 크기를 설정할 거야. 그래서 피겨 사이즈 변수값, 거기에 변수값으로는 여기 보면 7.7 그러니까 세로 가로 다 7 크기로 보여줄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16대 7이라고 하면 이게 16이 되고요 이게 7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 세팅한 다음에는 스캐터 플러스 가지고요 그래프를 3점도를 시각화하면 됩니다. 스캐터 플러스에 사용할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 그대로 쓸 거니까 데이터는 df야. 그 다음에 x축에는 fare, 그 다음에 이 티켓 값을 나타낼 거야. 그 다음 y값은요 나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age, 나이 값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x, y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뭔가 그냥 x, y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타이타닉 데이터는 보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았 거로 유명하죠. 그래서 살았는지 가라앉았을 때 살았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를 나타내고 같이 나타내고 싶어. 그럴 때 같이 나타내고 싶을 때 이 휴를 쓴 거예요. 그래서 x, y에 이 사람이 살았으면 이 주황색으로, 그다음 죽었으면 사망했으면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로 나타낸가? survived라는 레이블 값으로 나타낼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걸 안 그려주면요 이게 안 나타나고 모든 게 다 그냥 회색이나 단일 색깔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휴를 넣었기 때문에요 티켓 값과 age별로 이 survival 했던 정보가 나타나요. 이거를 보면요 살짝 이 3전도에서 뭔가 유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신기하게도 보면요 여기 보면 거의 다 파란 색깔이죠.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주황색이 많아요. 그 말 자체는 뭔가 하면요 비싼 티켓 값을 낸 사람일수록 타이탄에 가라앉았을 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여기 나이 값이 보면 가격은 싸지만 나이 값이 보면 여기 많이 살았어요. 즉 뭔가 하면 10살 이하의 아기들은요 보니까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구명 그 배에 먼저 탈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가 어렸을수록 더 살았고요. 아니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을수록 티켓값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을수록 사람이 살았다는 걸 이 3전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보면요 저희가 보면 크게 세 가지 변수의 관계를 보여줬어요. 나이, 가격, 그 다음에 생존 유무. 여기서 한 개의 축을 더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스타일이라는 변수예요. 휴는요 색깔로 색깔의 진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스타일이란 거는 각각의 이제 그 점을 나타낼 때 있는 모양의 차이를 가지고 어떠한 변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존 말고 클래스별 정보도 같이 엮고 싶어서 P 클래스를 휴에는요 survived를 였고요 스타일은 P 클래스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프의 차이를 보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색깔 파란색 주황색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 밑에 P 클래스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네모로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동그라미 X 값들 그 다음에 네모 값은 잘하면 여기도 보면 네모 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매플럿, 파이플럿, PLT를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요. 시븐 플롯을 임포트하는 겁니다. 그걸 임포트한 다음에는요. 타이타닉 데이터 보여줄 거니까 타이타닉 게타된 데이터로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서 DF로 한 다음에 그 다음 사이즈를 설정해 줄 거예요. 어떻게? PLT에 있는 피겨 메소드로 피겨 메소드의 피겨 사이즈는 6 곱하기 6이다. 그래서 이게 6이고 이게 6으로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으로 그래프를 보여줄 거야. 3전도 보여주는데 데이터는 DF고 X축은 페어, 그 다음에 가격이고 Y축은 에이지고 그 다음에 색깔의 차이로 생존했는지 죽었는지 보여줄 거야. 그래서 휴는 survived. 그래서 survive에 있는 컬럼에 있는 값들로 휴 정보를 보여주고 그 스타일은 P 클래스야. 그래서 P 클래스에 있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스타일을 보여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앞에 제가 설명해 줄 때 색상과 모양을 다르게 해서 여러 추가적인 그 축의 정보를 더 보여줄 수 있다고 했죠. 데이터를 더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색감과 모양을 좀 더 똑같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가 여기 있는데 휴가 서바이브인데 스타일도 서바이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바이브 정보에 동그라미면서 파란색이면 0이고요. X면서 주황색이면 1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과 모양을 다 같은 값을 보여주고 할 때는요. 사실 색과 모양을 각각 다른 거를 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지만요. 앞에 있는 예시처럼요. 뭔가 가끔씩은요. 이 변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을 때는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색깔도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P 클래스 없이 휴라고 나타낼 때 좀 모양만 보고 쉽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차이를 주고 싶을 때는요. 휴랑 스타일에 같은 축 정보를 같은 변수를 보여주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요. 다른 색깔이면서 또 모양도 다르게 어떠한 3전도에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